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50세 이상 장노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봅니다. 부산시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학생 공모전이나 생존 수영 캠프를 비롯해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포함되는 등 단순 취업식 계획 수립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출범한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연대 대표들을 만나 활동 사항 등을 들어봤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6개 지자체가 뭉쳤습니다. 함께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낙동강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입니다. 부산시가 50세 이상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쓸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부산 인구는 335만여 명.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70만 명으로 전체의 21%가 넘습니다. 이 속도라면 오는 2035년엔 노인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는 노인 정책 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50세 이상 장노년층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장노년 인구는 153만 2천 명. 전체 인구의 46%가 넘습니다. 이 중 1인 가구는 50세에서 64세인 신중년이 25.9%, 65세 이상 노인이 38.1%로 나타났습니다. 장노년의 건강 상태도 살펴봤습니다. 10만 명당 사망률의 원인은 암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순환계통 질환이었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장노년의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6%는 최근 2년 동안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신중년의 약 70%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노인은 30%에 그친 데다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장노년의 58%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10명 중 8명은 노후에 단독 생활을 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인구 총조사 때 실시됐으며 부산시 누리집에서 각 구군별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학생 공모전이나 생존 수영 캠프 등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관련 사업과 예산을 검증 없이 단순 취합해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022년 부산 지역 출생아 수는 14,100명. 1981년 통계청이 출생 통계를 발표한 이래 최저치로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최근에는 인구 330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해 4조 원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과 거리가 먼 생존 수영이나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교육 등 예산의 거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각 실, 국 및 교육청으로부터 저출산 예산 목록과 금액을 아무 검증 없이 단순 취합만 하고 있고 각 실, 국 및 교육청에서는 담당 주무관들조차 저출산 예산이 아닌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미 매년 제출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식국별 사업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등의 사유로 저출산 예산 목록을 제출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돌봄 등 직접 지원 비중은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치는 1.5% 수준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24년 부산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시행 계획에서는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밝히며 시의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저출산 예산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통계를 산출해 관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가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황령산 일대의 호텔 건립을 비롯한 각종 개발 추진에 나서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김윤정 기자가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 연대 대표들을 만나 앞으로 활동 사항을 들어봤습니다. 부산 황령산 꼭대기 봉수 전망대. 부산 시내 전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도심 속이지만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황령산 정상에서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출범한 연대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황령산은 부산의 중심에 있는 이 산이고 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의 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연결하는 봉수대가 있는 부산의 중심에 봉수대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산 시민이 벚꽃 필 때부터 겨울까지 살아가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앞으로 소중한 자연의 가치를 알릴 것이란 각오도 덧붙였습니다. 황령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황령산 하나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좀 더 인식을 높이고 정진하고 이 개발의 부당성들, 개발을 함으로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방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그리고 황령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스키동과 같은 난개발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산의 가장 비극적인 상징인 스키돔 건설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약 20년 된 아주 흉물의 이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또다시 개발이라는 논리로 이 부산의 저출이자 상징인 황령산 봉수대에 케이블카라든지 기타 이 난개발을 유지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지 부산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의 보존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는 지고지순한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 시민단체와의 연대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일회성 규탄이라 여기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눈앞의 개발 사업보다 지속 가능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협치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시가 협치하여서 오히려 삶의 질이 보존되고 관광자원이 폭넓게 개발되는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는 제발 이 근시안적인 개발업자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정책을 펼치지 말고 부산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미래 세대의 아름다운 환경과 부산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밖에 없는데 이런 가치와 부산시의 행정이 만나서 진정 삶의 질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과 개발의 균형 이런 부분을 같이 협치하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4개 구와 경남 김해, 양산시가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어 나갑니다. 낙동강 주변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건데요. 지난해까지 친목 위주였던 협의체는 올해부터 법정기구로 새롭게 출발해 협력의 동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와 북구, 사상 사하구를 비롯해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 낙동강이 흐르는 6개 지자체가 상생 발전을 위해 한데 모였습니다.
더욱 번영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강의 기적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오늘 낙동강의 기적을 하기 위한 그런 걸음으로 6개 지자체는 지난 2022년 낙동강 협의체로 출발했습니다. 친목의 성격이 컸던 단체는 올해부터 법정 조직인 낙동강 협의회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낙동강 시대를 열어가는 과업 수행을 더욱 체계화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창출하고자 전담 인력과 예산을 가진 법정의 공식 행정협의회로 격상시키자는데 6개 지자체는 낙동강을 연계한 축제를 함께 개발하고 지난해 열었던 파크 골프 대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도 오는 5월부터 진행합니다. 낙동강 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60년 전 지정된 낙동강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을 다양한 개발을 위해 조정하거나 해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철새가 상대적으로 적게 날아오는 지역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철새가 여전히 많이 날아오는 지역은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보호하자. 하지만 지난해 강서구가 보호구역 해제를 문화재청에 요구했지만 2차례 반려된 바 있습니다. 또 환경단체의 반발도 커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 60년도에 있던 모래사장이 밖으로 한 100m 이상 더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습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습지보호구역 묶여 있습니다. 심평장림공단이 아직도 문화재구역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각 지역 공원의 체육문화시설 조성과 낙동강 생태환경,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25분쯤 영도 복례동 물량장에 정박해 있던 20톤급 선박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경은 선박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이미 유출된 기름은 흡착제를 이용해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해경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6시쯤 기장군 철마면의 한 야산에 있는 암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주변 임야로 옮겨 붙으면서 소나무 등 임야 1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야외 소원 기도함에서 촛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엄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이 1조 1,301억 원의 실적을 올려 4년 연속 1조 원 이상 거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산지 개척과 우수 농산물 출하 유치 등의 노력이 이번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실적은 개장 첫 해인 1994년 당시 1,747억 원을 기록한 이후 현재 약 6.5배 증가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남부와 북부, 해운대 3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동 의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참여 근로자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심리 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 전문 강사의 지도를 통해 신체 이완과 근골격계 통증 관리를 위한 스트레칭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외유성 논란과 부실한 보고서 등으로 지적을 받았던 기초의회 국외연수가 연초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출장 전후 보고서와 예산 심의 강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동래구 의회는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 견학 등을 목적으로 1월 13일부터 4박 5일간 공무원 2명을 포함한 8명이 일본 도쿄로 향합니다. 같은 지역을 2년 연속 방문하는 겁니다. 또 다른 8명은 오는 19일부터 6박 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3월 동래구 의회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15개 기초의회가 공무 9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의 9개 연수는 지난해 비슷한 나라와 일정, 외유성 논란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초부터 연수를 떠나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도쿄 지역을 또 가는 이유가 이제 그 선진적인 어떤 재난 대응 시스템을 조금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제 일본을 이제 그 도쿄를 다시 재방문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취지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일본도 이제 그 지진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좀 위기적이고 좀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좀 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뭐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다시 가서 뭐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본다는 게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맞지 않는. 예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의회는 출장 경비를 1인당 350만 원에서 올해 1인당 45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일본 출장 경비는 지난해보다 400만 원 오른 1,790여만 원입니다. 동네 구 예산을 요번에 삭감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많은 좀 논란이 있긴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자기들 공무계 출장은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정액을 했더라고요. 정액을 했고, 그 이유는 아마도 작년에 이제 동래구의 이 팀이 이제 동유럽을 가면서 이제 자체 경비 부담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구정 이제 예산은, 정책 예산은 이제 또 이렇게 뭐 삭감하고, 그게 아주 이제 아이러니한, 좀 언밸런스한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이죠. 올해 국회의원 선거 이후 보다 많은 의회가 국외 연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형식적인 출장 심의와 보고서 검증 등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의 단계에서 연수가 취소된 건 북구의회가 유일합니다. 작년에 엑스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그냥 엑스포 홍보 외교 활동으로 그냥 다 떠났는데, 예, 지금 올해 이제 이거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 보통 지금 시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공무계 출장비가 구의회보다 부족하다, 자부담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의원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내용과 목적이 중요한 건데. 시민단체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보고서와 예산 집행 내용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시의회와 기초의회에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는데 국토부의 계획보다 더 확장한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여객 물류 중심의 안전한 공항을 위해 조기 확장이 필요하다며 제2활주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조기 개항이 확정되자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비전은 남북권 글로벌 관문공항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12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시는 우선 항공화물 처리 물량을 34만 톤에서 100만 톤 규모로 늘리기 위해 부지 확보에 나섭니다. 또 여객과 화물 수요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제2활주로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뭐 확신을 하는데 이게 1단계가 완공이 돼서 쓰임이 시작이 되자마자 2단계 활주로 계획이 바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위용, 그리고 이 남북권이 새로운 경제 활력을 갖게 되면 이 제2활주로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제기가 될 거고, 제2활주로를 만드는 거는 제1활주로 공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작업이고, 또 돈도 그렇게 뭐 공항 하나 만드는 것에 비할 바 아닌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공항을 거점으로 한 지역 글로벌 항공사 육성도 추진합니다.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통해 항공기를 늘리고 운영 노선을 확대해 중견 항공사로 성장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시는 또 여객 물류 확대에 따른 광역 교통망 구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철도와 VTX 도입, 사상록산 도시철도선 연장으로 남북권을 1시간대로 연결합니다. 이와 함께 하늘과 바닷길을 잇는 해상교통수단과 도심 항공교통도 도입합니다. 이날 대담에 나선 전문가들은 신공항 조기 확장을 위해선 항만과 배후부지의 연결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각 부처 간의 협력 구조를 해서 부산시 산하의 트라이포트 운영 공사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논의를 해서 시너지가 낼 수 있고 정말 이용자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는 끝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과 운영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선 이전으로 축소되는 김해공항의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특히 송도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가슴 졸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바닷물이 가게로 들이쳐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최근 송도지구 연안 정비 사업이 시작됐는데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송도 해수욕장. 도로 곳곳이 떠내려온 스티로폼과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백사장 모래는 파도에 휩쓸려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일부 해안가 건물은 파도가 들이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시로 다시 차수판을 안쪽에 임시로 막고 안에 4대해서 겨우 이 정도로 막았고, 저 안쪽에 있는 창고는 차수판을 했는데도 파도가 커서 문 자체 틀이 다 부서졌습니다. 지난해 태풍 카눈이 상륙했을 때 흰남노처럼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비바람을 몰고 와 해수욕장 일부 상가가 정전 등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태풍이 올 때마다 송도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가슴 졸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와 배후지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많이 걱정되죠. 잠을 못 잘 정도로 파도가 워낙 해일 나니까 집치만한 게 겁나. 그리 오면 때리면 그정 없어요. 배기고 다 날아갑니다. 최근 서구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송도 해수욕장 일원에 대한 연안 정비 사업에 나섰습니다. 투입하는 예산은 109억 원입니다. 서구는 높은 파도를 약화하기 위해 거북선 인근에 있는 기존 이안제 뒤편에 테트라포드 2,000개를 설치합니다. 설치 구간은 220m,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5m입니다. 해안으로 넘어오는 파도의 양을 줄이기 위해 월파 방지공도 설치합니다. 월파 방지공은 길이 140m, 해수면 높이 5m 규모로 설치되며 파도가 이안제를 넘어오더라도 다시 바다 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중 공면 구조입니다. 마무리되는 시기는 내년 말입니다. 송도지구 연안 정비 사업으로 송도 해수욕장 일원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